자, 시사매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숲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하는데 네네. 특별히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왜 그런 별명이 생겼나요? 네, 아마존이 엄청 크거든요. 그 넓이가 면적이 75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엄청 거대한 숲인데, 이 아마존 숲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1년에 10억 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를 하고, 또 이 지구에 있는 산소, 이 세계에 있는 산소의 20에서 한 30%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구의 허파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지구의 허파다라고 불릴 만도 한데 그런데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지금의 네네. 아마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브라질에 있는 기업이나 또 뭐 그 국가 입장에서는 숲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그 엄청난 숲을 보존하는 것보다 또 일부는 개발하고 또 자원도 채굴하고 목재도 벌목하는 게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터 아마존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에 대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파괴된 이 숲의 면적만 해도 서울 면적의 17배가 음. 넘습니다. 또 2019년에 또 그 브라질에 출범했던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파괴 면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 지도자 역할이 아마존 보호에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존에게 다행인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브라질 대선을 해서 기존 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물러나고, 룰라가 이제 재집권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달라지길 기대해 보고요. 지금 근데 이제 네. 아마존에 산불이 또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존에 불이 나면 정말 크게 나는데요. 그만큼 뭐 하루 이틀에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대규모 화재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음. 화재가 자주 일어나면 뭐 하루에 1000건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10만 건 정도의 산불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빈도와 규모의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숲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또 그들의 서식지도 없어지고요. 요 바로 몇 달 전, 지난 6월 한 달간 사라진 아마존 숲의 면적만 해도 서울 면적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아, 아니, 아마존에서 이렇게 화재가 자주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건기에 해당하는 5, 6월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화재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부러 불을 질러서 이런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화재가 한 해 동안 10만 건 정도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한 8, 90%가 고의적인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왜 고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로 이제 숲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파괴된 아마존 숲의 80% 정도가 현재 소를 키우는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 이 거대한 목축업 또 농업 이 경영자들이 기업들이 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들은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목장이나 거대한 이 농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 이유가 설마 육류 소비 때문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경제 음. 성장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에서도 숲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 숲을 없애고 그곳에 소를 키우는 게 더 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소를
소를 많이 키우려면 소가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소가 먹을 사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게 먹일 작물을 또 생산하기 위한 밭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소를 키울 땅도 필요하고, 가축이 먹을 또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땅도 필요합니다. 음, 이러다 보니까 토지 확보를 위해서 아마존의 고의적인 화재가 증가하고 숲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또 농장들과 농장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숲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텐데요. 네, 아마존의 나무들이랑 토양이 흡수하고 꽉 붙잡고 있는 이 고정시킨 탄소의 양이 엄청 많은데요. 네. 이게 파괴되면, 이곳이 파괴되면 지구의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불타게 되면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 음, 나무가 평생 흡수하고 저장하고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또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인한 생물학적 손실도 일어나고요. 또 숲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원주민들의 문화가 파괴되면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 손실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식탁과 이 아마존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구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 우림의 파괴도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아마존의 파괴가 이 육류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금 우리의 식탁과도 우리의 식식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존 산불은 이 화재는 대부분 고의적인 방화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은 너무 넓고 또 너무 멀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아마존 파괴의 주 원인이 육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이 농장을 만들기 위한 방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아마존의 파괴 속도는 우리의 식사와도, 우리의 식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구를 살리는 식탁을 우리가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 음, 지구를 살리는 식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노력들이 아마존을 살리는 일에 음,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아마존의 파괴 속도는 브라질의 환경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건강한 지도자, 또 생태적인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한 나라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고려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을 중심으로 무엇이 지구에 이롭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일상과 정치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선택과 이런 분별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은 아마존과 또 우리 식탁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